자, 이제 통계 들어가는 거야. 자, 페이지 134.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키워드 보면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어. 확률 변수. 요 확률 변수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 이거 파악하는 게 거의 좀 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해. 한번 보자. 여기 이제 134쪽 여기 중간에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이 있대. 그러니까 시행이 일단 있어야 돼. 시행은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동전 두 개 던지기 라는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안 보이니 이거? 그치? 그럼 시행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 표본 공간, 즉 전사건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두 개를 던지면 어찌됐건 뭐가 나오는 거야? 앞 아니면 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근원 사건은 어떻게 생긴 거야? 두 번 던지니까 이렇게 순서쌍처럼 생겼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앞이라면은 여기 이제 앞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대해서 뒤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자, 뒤에 대해서 이제 앞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대해서 뒤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요게 이제 표본 공간인데,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건 단순한 시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간단해. 근데 시행이 복잡해지면은 이 의미로 이 표본 공간을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한 기준을 줘가지고 이거를 수치화한단 말이야. 숫자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숫자화를 할 때 숫자의 모임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거지.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앞이 나오는 개수 로 이제 기준을 주겠다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보면 앞 이렇게 있잖아. 앞이 없고 하나 있고 두 개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앞이 그러니까 0이라고 쓰면은 앞이 안 나왔구나.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1이라고 쓰면 뭐야? 앞이 하나 나왔구나. 그렇지? 2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앞이 두 개 나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떡하니 써놓으면은 0, 1, 2 밖에 의미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적 이해를 하면은 이 0이 뭐가 되는 거야? 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수치화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시행에 있어서 각각의 사건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 사건에는 확률이 있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이 이쪽으로 연결돼 갖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 집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몇 분의 몇이야?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연결되는 거야. 이해겠지? 그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 의미가. 그렇지? 그럼 4개 중에 2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겠어? 그래서 4개 중에 2개 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온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앞 2개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뭐가 돼? 4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됐을까지?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적인 그 맥락을 한마디로 정하는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알았지? 근데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쉽지. 확률 변수를 이해하려면 일단 시행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시행이 있으면 표본 공간 나오지. 그치? 표본 공간을 그대로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특정 기준에 의해서 표본 공간을 수치화시킨다. 알겠지? 자, 근데 수치화시키는 이 집합은 뭐라 그랬어? 특정 조건에 의해서 조건 하나당 집합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주는 거야. 집합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앞의 개수로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고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과 원래 그 확률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중간에 이거를 수치화시켜서 좀 단순화시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은 대응관계가 있으니까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대응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의 요 x 있잖아. 표본 공간을 수치화해 놓은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라고 해. 왜냐면 확률에 지금 대응하고 있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거를 지칭하는 상황에 대해서 요 숫자가 변하잖아. 각 상황에 대해서 변하잖아. 그렇지? 변하는데 뭐에 대응한다? 확률에 대응한다. 그래서 확률에 대응하는 변수였고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지? 나도 이거 이해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공부 좀 많이 했어. 옛날에는 확률 변수는 이런 거야. 그냥 대충 확률 분포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하니까 쉽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가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는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를 보통 이제 x라고 표현하는데 그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어떤 하나의 수냐 아니면 집합이야.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집합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집합에 있어서 특정 값 여기서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 맥락을 이해해서 얘를 갖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은 여기에 있어서 이 두 개로 해석되잖아. 표본 공간에서. 그치? 그러니까 확률은 뭐가 된다? 4분의 2가 된다라고 해석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그게 이제 박스 1번이야. 이해했을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돼 있어.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그런 걸 배우게 되거든. 이산적이다라는 느낌은 뭐냐면 딱 이런 게 이산적인 거야. 연속적인 건 뭐냐면 이게 연속이야. 자, 우리 옛날부터 뭐 배웠냐면 실수축이 있고 0이 있고 여기다 점 하나 찍었을 때 이 점은 하나의 실수에 대응한다. 이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이렇게 대응하면 어때? 어떤 숫자가 이렇게 끊어져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게 이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쓱 색칠해버렸어. 그럼 뭐야? 이거는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존재할 때 이산 확률 변수, 연속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확률 분포는 여기서 이제 보통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단순화시킨 상황에서의 이 박스 있지. 이게 이제 봐봐. 어차피 이렇게 쓰더라도 시행의 종류를 알면은 표본 공간에 있는 이 사건들로 요 숫자들이 해석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나타내 주는데 그게 표래. 표로 나타내고 싶대. 그래서 확률 분포 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자. 일단 확률 변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있겠지. 그치? 확률 변수니까 변하겠지. 어디서부터 변해? 0부터 1, 2까지 변하겠지. 그치?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은 어떻게 돼? 4분의 1이고 1은 또 4분의 2고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또 4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본 공간은 요 세 종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세 개는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확률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발생하는 확률 1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 모두의 합은 뭐다? 1이다. 이게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었어. 35페이지 넘어가자. 그러니 확률 질량함수는 뭐냐? 자, 확률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질량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확률 질량함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특정 규칙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x가 0 또는 2일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일 때는 4분의 2.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야? 똑같은 의미인데 어때? 표현은 다르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함수는 뭐야? 뭔가 집어넣었을 때 뭔가 나오는 거지. 맞지? 입력했으니까 출력이 있잖아, 그렇지? 이게 함수라는 거였어. 근데 뭘 나타내는 거야?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확률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근데 왜 질량이 들어갈게? 이산적이니까 이런 거에 질량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의 질량을 갖느냐, 여기서 얼마만큼의 질량을 갖느냐. 그렇지? 확률이 크면 질량이 무겁고, 확률이 작으면 질량이 가볍고.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알겠니?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자, 확률 변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확률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의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그래? 표시를 하면 x가 0일 때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다 구하고 싶어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한 다음에 x가 1 이상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의미가 뭐야? x가 가질 수 있는 거 0, 1, 2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2일 때로 해석해갖고 각각 이제 여기 값을 넣어서 이제 구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단순한 거야, 그냥.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아까 전에 표 구하면서 다 구했어요. 각각의 시행에 따른 표본 공간에 대해서 수치화를 시켜서 확률 변수를 찾고, 됐지? 각각의 요 확률 변수가 표본 공간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확률을 찾은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요것들은 표본 공간이니까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고 확률들의 총합이 1이 돼야 된다를 확인하면 된다 라는 거를 여기 이제 글씨로 써놓은 거야. 되겠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이제 다 아는 건가? 다 아는 거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확률 변수. 그것만 파악할 수 있어. 자, 이제 문제 136쪽에 1번부터 쭉 풀어가지고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k분의 x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x는 어떻게 변해요? x는 1부터 5까지. 그래서 그럼 k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거야? 분포표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변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x가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니까 1, 2, 3, 4,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은 자 k는 유지된 상태에서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자 이들의 총합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도록 k 정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 A를 찾아야 되겠지. 예제 2번은 그 확률의 합 어떻게 나와야 돼? 8분의 1 플러스 8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8분의 1이 바로 1이 되도록 A를 찾은 다음에 맞죠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여기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되도록 2A가 되도록 맞지? A를 구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범위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위에 이제 표에 보면 X는 0, 1, 2, 3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를 구하면은 8분의 3이 돼요. 8분의 3. A가 여기 이제 8분의 3이래. 그럼 얘는 이제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X라는 것이 8분의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X라는 거는 지금 정수니까 이걸 정수 좀 해석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질 수 있어? x가 1, 2,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률 분포와 확률이다. 방금 전에 이제 구했던 거 그대로 이제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겠니 이거? 앞에서 우리 확률 부분을 많이 했으니까 됐죠?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한 거지. 자, 넘어가서 자 이제 139쪽으로 한번 보자. 이산 확률 변수의 이제 기대값이라는 게 나왔어. 자, 기대값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이야. 자,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보는데 밑에 있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확률 변수가 0, 1, 2 얘는 잘 모르지만 시행에 의해서 요 숫자가 이제 표본 공간 내에 특정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았지? 자,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해 놓은 거야. 원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데 구해 놨단 말이야. 그럼 되게 고마운 상황이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합을 했더니 1 이렇게 됐어. 그치? 자, 그랬을 때 기대값은 뭐냐면 잘 봐야 되더라. 기대값은 평균이거든. 다른 얘기로 하면 평균은 누구의 평균이냐면 이거의 평균이야.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자. 이게 확률이라는 거는 비율이잖아. 전체분의 부분의 비율이잖아. 0이라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야. 전체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로 존재한다. 이거 아니야, 그치? 얘는 1은 전체 4개 중에 2개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지. 2는 전체 4개 중에 하나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 기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0이라는 거는 어떤 비율로 나와? 4분의 1로 등장한다. 이해되겠어 이거? 두 번째 1이라는 거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해? 4분의 2의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한다. 됐어 여기까지? 됐니? 네, 세 번째 2라는 것은 4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x에 대한 기대값은 뭐야? 0에 대한 기대값, 1에 대한 기대값, 3에 대한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값이 뭐야? 나올 것 같은 거. 근데 뭐야? 확률은 뭐야? 가능성 아니야. 나올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0은 이러할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얘는 이런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얘는 이런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맞지? 근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즉 OR로 연결하면 되겠지.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결과적으로 집합 X가 갖는 요 변수들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의 변수와 그것의 확률을 곱을 더한 거구나. 됐지? 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세트로 묶어서 곱해서 더하면 기대값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지. 알겠지? 됐어요? 이게 기대값. 그다음에 분산은 뭐야? 분산은 자료가 평균 주변에 어떻게 퍼져 있느냐. 그게 이제 분산이야. 산 이렇게 퍼져 있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여기서 기대값. 그러니까 전체 중에 나올 만한 값. 그게 평균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 반에서 시험 봤는데 평균을 구하면 어때? 대체적으로 그 평균 점수가 많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거야. 의미상. 됐어요? 그러면 기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이쪽은 이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를 해봐. 그러니까 넘치고 여기는 모자라고. 그럼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자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을 보통 이제 M이라고 쓰는데. 근데 이제 얼마만큼 모여 있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돼 있어? 쭉 밑으로 깔렸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자리에 대한 요 빈도가 이만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빈도가 더 높다는 거야. 평균에 해당하는 그 개체가 훨씬 많다는 거야. 이건 평균에 해당하는 개체는 좀 적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두 집단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분산은 누가 더 작은 거야?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 게 분산이 더 작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평균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퍼진 정도가 작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당겼잖아. 그렇지? 바깥으로. 퍼졌잖아. 그러니까 퍼진 정도가 커졌으니까 분산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분산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분산도 일종의 평균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자,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라는 것은 편차라는 거는 자료에서 누굴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야. 근데 이건 잘 해석을 해야 돼. 자료의 평균이야 이거는 이미. 그치?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을 냈단 말이야. 자료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자료 하나하나에서 평균을 빼면 그 자료의 편차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만큼 각각 편차가 있으니까 편차도 나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항상 0이 나와.
왜냐면 그 차이들의 평균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봐봐. 자료를 한칸 더 써봐. 자료를 AI라고 쓸게. 그다음에 평균을 N 이렇게. 그럼 편차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자료의 개수를 N개라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K는 1부터 N개 해가지고 A, K-M. 요거로 갖다가 싹 더하면 이게 총점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거를 뭐로 나눠? 그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편차의 평균이야, 이게. 맞지? 어떻게 되나 봐봐. 맨 처음에 이거 시그마, 이거 A에 대해서 엮은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되니? 평균이 되는 거야. 맞아? 자료의 총점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니까 평균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요건 상수니까 mn이지, mn. 마이너스 mn인데 요 밑에 n이 있어. 결국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 n 빼기 m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집단에 있어서도 항상 0이 나와. 그러니까 관찰 가치가 없는 거지. 맨날 0이 나오니까, 그렇지?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 퍼진 정도를 편차라는 것은 이제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편차의 요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한 거 아니야, 분산을. 알았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베리언스라고 해갖고 영어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이 자료가 갖는 요 퍼진 정도. 그러니까 퍼진 정도는 뭐냐면 평균 주변에서 자료들이 퍼져 있는 정도.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평균이야. 일종의 평균 이것도. 근데 뭐냐면 편차의 제곱이니까 자료의 대표성. 여기에 이제 이 자료 하나하나가 올 수 있는 거지. 그 자료에서 누굴 빼? 평균을 뺀 이게 편차야, 편차. 그거의 제곱이라는 것의 기대값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을까지?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대값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돼요? X, K. 이게 자료야, 자료. 빼기 N.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뭐로 나눠야 돼? 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자. 시그마로 여기 엮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물론 N분의 1이 먼저 나와있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X의 K의 제곱의 마이너스 2M의 X의 K의 플러스 M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지? 해석을 해보자. 요거를 보면은 X의 제곱이라는 것의 총점에 N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평균인데 이제 누구의 평균이 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맞아? 이해 안 됐지, 이거? 자, 이거를 잘 이해하면 돼. 그럼 평균을 내가 안 써서 그렇구나. 얘를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쓴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자, 자료의 총합, 됐지? 거기에다가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서 하잔 말이야. 알겠지? 그럼 뭐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대표적으로 집합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모양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도. 근데 요게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갖는 모양이 필요한다는 거지. 왜냐면은 바로 전 단계에서는 XK가 있던 자리에 XK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XK가 왔을 땐 여기 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XK의 제곱이 왔으면은 X의 제곱이 오면 되잖아. 이해되겠지? 됐어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또 이렇게 비교해봐. 그럼 어떻게 되나? 자, n에 대해서 n분의 1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k랑 관련 없는 애들은 다 상수하네, 그치?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쓸 것도 없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m 나가지, 그치?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가고, 그
그 다음에 n분의 1 한 다음에 시그마하고 xk. 그럼 뭐야? 그거 자체가 m이겠지 뭐. 그치? 맞아요? m은 보통 요 이제 기대값을 m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평균으로. 그치? 자, 그러면 요 중간까지 이제 이렇게 올 수 있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은, 자, m의 제곱이 n개 있는데 그걸 다시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냥 m의 제곱으로 다시 나오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x라는 것, 즉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이 두 개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두 개 자체가 m의 제곱에 이제 차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은 차에다가 요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의 제곱의 차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이거 여러 번 봤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제평 평제 이렇게 외워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사실 이거는 뭐 유도 과정을 안 보여도 돼. 그냥 결론만 많이 쓰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보인 거야. 자, 그다음에 분산과 이제 그 기대값이 어떻게 정의되나 그걸 보인 게 이제 2번까지고, 그다음에 3번에 대한 어떤 성질 그걸 한번 보자. 3번에 대한 성질은 이제 책을 읽어보면 돼요. 여기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3번에 보면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과 그 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볼 거야. 앞으로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다음과 같이 좀 쉽게 생각하면 돼. 기대값에 대해서는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확률 변수를 만나면은 멈추고 나머지는 다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통과, 스톱, 통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스르륵 통과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만났을 때는 탁 붙는다는 거. 이해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분산은 똑같은 이제 상황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분산은 뭐라 그랬어? 평균 주변에서 퍼진 정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자, 보통 fx랑 fax 플러스 b 이 관계거든? 요 b라는 건 결국 뭐지? 평행이동 관계야. 그치? 그럼 만약에 이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평행 이동 시켜봤자 그 평균에서 퍼진 정도는 안 변해. 평균에서 퍼진 정도는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요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x에다가 a가 붙었다는 내용은 x축으로 확대 축소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대 축소가 x축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평균 주변에 모여있는 그 정도가 변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랬지? 그래서 a는 바깥으로 나오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없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죠? 까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통 요 분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지? 그 제곱이랑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얘가 제곱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아둔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표준 편차의 제곱을 보통 이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자, 표준 편차의 이런 관계성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140페이지에는 이것들은 이제 증명이 다 나와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지? 15시간에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141페이지. 자, 4번 한번 보자.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인데 동전 두 번 던지는 시행. 자, 시행이 뭐냐면 먼저 시행을 파악해야 돼. 자, 동전 몇 회? 2회 던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원 사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지?
맞지? 순서상으로 생긴 거야. 제가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앞면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100원, 그 다음에 뒤가 나올 때마다 얼마? 플러스 20원의 기대 상금을 받는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를 확률 변수라고 정했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저 X 따져보는 거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동전을 2회 던졌으니까 이게 뭐나?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했을 때 헤드 헤드,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자,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적은 것부터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야? 40원이지? 40원. 두 번째는 하나씩 나왔을 때니까 120원이지. 바로 120원으로 뛰네. 세 번째는 앞 나왔을 때 200으로 뛸 거 아니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고 확률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확률 변수는 특정 기준에 의한 수치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그 기준을 요거로 준 거야. 요 기준이 된 거야. 이해겠지? 그래서 이제 px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누구야? 요게 이 의미야, 그렇지? 얘는 누구야? 요거의 의미잖아, 그렇지? 얘는 누구야? 이거의 의미잖아. 확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 요거는 4분의 1. 얘는 얼마야? 4분의 2다. 그래서 합하면 얼마야 이거? 표본 공간의 발생률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하면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해놨으면 다 끝난 거지, 사실. 자, x가 x의 기대값이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의 기대율 얼마? 얘는 10원의 비율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얘는 60원의 비율로 나오겠네, 그렇지? 맞지? 그럼 얘는 50원의 비율로 나오겠지? 그럼 다 합하란 말이야. 이해겠어요? 그럼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값이 나온다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평균이 다음과 같을 때 A, B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5번은 어떻게 이제 풀면 되냐면 5번은 너무 쉽지. 이런 건 진짜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확률 분포표에서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맞아?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되는데 EX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와 해당 확률의 곱의 합을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 정리한 다음에 연립하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통계는 나름 쉬워. 확률 부분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야, 사실. 알겠지? 이 앞쪽의 경우의 수랑 확률이 어렵지. 어렵다면.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